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보면서 제가 안 되겠다. 이분이 계속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아야겠다라고 작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점 때문입니다. 네, 지금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의 여론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단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레드 크로스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치고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고, 네, 저렇게 해서 레드 크로스 된 이래 2022년 3월 10일까지 대선까지 1, 2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자, 아래쪽 그 좌측에 20대 남성 지지율, 이 지금 동그랗게 레드크로스 된 부분, 그 무렵의 여론조사 변화 상황입니다.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 2022년 1월 첫째 주에 30.1%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둘째 주에 17.5%로 무려 13%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1월 첫 번째 주에는 24.8%였는데 1월 둘째 주에 58.1%로 무려 3%포인트죠? 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자, 위에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MBC가 모아가지고 게시한 건데요. 그 아래쪽 우측에 보면은 이거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바로 그 시점에 레드크로스가 됐습니다. 전주만 해도 40.1 대 34.1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는데 레드크로스 된 이후로 윤석열 40점, 이재명 36.7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좁혀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대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이준석이 윤석열과 화해해서 그 여권 내부가 전열을 가다듬은 변수도 있었지만은, 아니 그게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를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부분적인 변수는 될 수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본질은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출연 사태였습니다. 얼마나 당시 이대남들에게 큰 이슈였는지 바로 이대남들의 지지율이 확 빠진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유튜브가 바로 닷페이스지요. 사실상 정의당 계열이라고 봐야 합리적일 텐데, 이 페미니즘 유튜브 닷페이스의 출연으로 이대남이 일거에 이재명 후보와 등졌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가 될 지표로서 부족하지 않지요, 여러분. 닷페이스 출연 때문에 이대남이 등을 돌렸고 이로써 레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대남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대선에서 졌다. 네, 제 주장의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인정 안 할 뿐이지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묘성 팀장 같은 분들이 막았습니다.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았어요. 왜냐? 후보가 지니까요. 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책 없는 이 당내 페미 의원들, 지금 또 생각나니까 열불나네. 정춘숙 등 이런 자들이 거의 이재명 후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닷페이스에 출연시켰던 거죠. 그런데 김어준 총수 이걸 잘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유시민 작가를 불렀을 때도, 선거 당일 3월 9일 밤 개표 방송에서 초반 선두를 달렸을 때도 만약에 이긴다면 닷페이스 출연이 신의 한 수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졌잖아요. 진 다음에 닷페이스 출연 때문에 많이 좁힌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이 이대남으로 뭉칠 때 이쪽은 개딸로 뭉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대남이 민주당 표였습니다. 그들이 페미니즘 건 때문에 민주당과 등 돌렸는데 원래 지지하던 여성 지지층 그들이 이번에 뜨겁게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증거는 마찬가지인데. 아니 개딸들이 다 페미니스트였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페미 후보들이 줄줄이 날아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춘숙, 권인숙, 그리고 박지현, 박성민 등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딸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까? 이대녀가 민주당 안 찍었습니까? 이대녀 소위 개딸로 불리는 분들
고마운 민주당의 지지층인 건 맞지만은 아니 그분들이 뭉친다고 이게 1, 2위가 바뀌었냐고요. 대선 때 선거에서 지니까 닷페이스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석패했다. 정말 참 사실 예측과 진단이 틀리면 김어준 총수는 자기 지지자를 앞세워서 진지전에 들어갑니다. 성찰하거나 혹은 과오를 인정하거나 그러는 법이 없어요. 자, 그 대선 지나고 2월 1일에 있었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이재명 전 후보가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후보님의 선택이 또 중간에 중요했어요. 그때 답해 페미니즘 사이트 출연하지 말라고 다들 주변에 다 말렸거든요.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선택이 어렵다는 거를 2030 여성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모두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많이 말렸어요. 이번에 이제 출마하는 거 비슷하게 많이 말렸어요. 저는 박수 쳤습니다. 다스베이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보셨죠? 자기는 닷페이스 나가는 거를 지지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김어준 총수가 촉이 틀렸다. 잘 나가다가 실수로 똥볼을 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김어준 총수가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 센스가 아주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분도 분명히 2021년 이대남의 심각한 민심 위반을 확인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고도 또 저와 이동형 작가 등 극히 일부지만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략적 모성을 띄어야 한다 이렇게 열을 올렸을 때도 180도 다른 견해를 앞세웠습니다. 계속 닷페이스 나가야 된다 이랬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감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지난 총선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려 했던 김어준 총수의 행동을 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문재인 진영은 이제 퇴장해야 합니다. 역사의 맥락 속에서 그들의 역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해철, 또 누가 있죠? 박광원도 있군요. 그리고 홍영표.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적 역할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1기 청와대에 있었던 한 국회의원. 1기에 있었다는 것은 2020년 총선 때 출마했던 분들을 말합니다. 자, 문재인 1기 청와대에 있었던 한 국회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하도 이재명이 악마라고 해서 자기도 악마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인상 비평 때문에 이재명이 당시 청와대 내부 인사들한테 악마로 비춰졌을까요? 이재명 혐오 정서를 도대체 누가 퍼뜨렸을까요? 어렵게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수입니다. 하수. 그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만 얘기하세요.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선수들이 비웃습니다. 선수들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문재인은 이틀 만에 대장동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2021년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김만배 커넥션이 드러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자, 그런 시기면은 대장동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 그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뻔할 뻔짜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게 해서 무죄가 나오도록 그렇게 길을 터준 거다. 당시 검찰이 조국 사태 이후의 검찰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그만뒀지요. 하지만 그 검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이로운, 민주당에게 이로운 수사를 할 집단입니까? 근데 그들한테 이재명 수사하라 했다면 뭐예요? 죽이란 얘기죠. 너희들 죽이고 싶었잖아. 죽여 마음껏. 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당시 기사 싹 읽어보고 덤벼도 덤비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이해하고 싶은 인간들 한번 그때 기사 싹 한번 살펴보고 그게 누구를 겨냥한 수사였는지 성찰하고 와서 덤비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0월 말 그렇게 수사 지시를 하고 그달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주당의 모 광역도당에서 활동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공당, 자기 당의 후보로 선출됐는데 근데 그 도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보가 바뀔 수 있으니 이재명 선거운동하지 말라고. 이 친문이 장악하던 광역도당이었습니다. 대선 때 어땠습니까?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에
이재명이 혹시나 덕보일까봐 끝끝내 지갑을 닫았던 문재인의 처사,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괴물 정권을 맞이하게 됐고요. 김어준 총수는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문재인의 이익의 기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 총선 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다음 대선 때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여타의 활동까지 막을 수는 없죠. 그거는 바르고 옳은 행동이니까요. 그러나 문재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을 뒤통수 치는 일을만은 내가 막아야겠다. 감지가 되는 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내가 설령 구독자 시청자가 아무도 없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낙선을 위해 했었던 문재인은 이재명과 민주진영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민주진영의 재집권은 우리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과 이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뭡니까? 사람,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 진영에서 이재명 말고 누가 있습니까? 김동연이요? 자기 비서 라면 심부름에서 해방시킨 거 말고는 도대체 경기도지사가 돼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동연이가. 잊지 마십시오. 김동연은 박근혜 정권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영혼이 없는 공직자였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킹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민주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는 것, 이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손이 잘리면 남의 손 들어줄 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닷페이스 출연 사태를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건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김어준 총수의 오판입니다. 제가 왜 모든 PC주의 진영에게 쓰레기로 매도당하면서도 페미에 대해서 선을 긋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목사 됐는데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제가 반페미 성향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고립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보적인 교회연합기관이라는 NCCK에서도 저를 그냥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입니다.